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지역 축산 농민들이 한우 판매까지 위축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의 부품을 몰래 빼돌려 만든 유사 부품이 고리원전 3호기에도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학 울산 공장의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폐하댐 등 식수댐이 모두 만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약한 바람이 불겠고 아침 최저 8.5도, 낮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밤늦게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물론이고 한우 판매까지 위축되지는 않을까 지역 축산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쇠고기 판매 코너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있던 곳에 호주산 쇠고기가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입 쇠고기 매출의 30%가 미국산이었지만 소비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모두 철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검역을 마치고 들어온 상품이기 때문에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25일부터 일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좀 꺼림직해서 이용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먹어도 불안할 것 같고. 미국산 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우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님은 크게 줄었고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절반 정도?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는 수입 중단을, 한우협회는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까지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 중단하겠다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수입 중단과 현재 시설한 판매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축산업계는 미국산 광우병 소에 이어 한우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까지 잇따르면서 이 같은 상황이 쇠고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고리원전 납품 비리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핵심 시설의 부품을 몰래 빼돌려 만든 유사 부품이 고리원전 3호기에도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구속된 고리원전 제2발전소 간부 허모 씨는 지난 2009년 프랑스산 원전 부품을 부산의 한 기계 제작 업체로 빼돌렸습니다. 그 대가는 8천만 원. 이 업체는 1년 안에 비슷한 부품을 만들어 지난해 5월 고리원전과 정식 납품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부품은 지금까지 고리원전 3호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짝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원자로의 출력을 측정,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특허를 받은 정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증도 있어요. 똑같이 만들고 그러면 이게 특허가 나오지 않잖아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이 더 낫대요. 앞서 지난 2월 초에는 폐기된 터빈 밸브 작동기를 협력업체로 빼돌리고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한수원 직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납품 비리 수사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한수원 관계자 4명과 로비스트 1명이 구속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무려 100건이 넘는 고장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국내 원전. 복마전처럼 얽힌 한수원 납품 비리는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소주 불법 제조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청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무학 경영진이 변호사와 함께 동울산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울산 공장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앞서 요청한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학 측은 법에 쓰게 이견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애정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무학은 울산 공장의 용기 주입 면허는 반제품을 물에 첨가해 소주 생산이 가능한 마산 중리 공장에서 이전된 면허로 본다며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국세청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주변 관계자 대부분은 면허 취소 예정 당부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내린 조치여서 청문 과정에서 번복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 봐요. 이거는 취소하는 절차니까 결과적으로 취소하겠지. 예정대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게 무학 측의 입장이어서 이번 사태는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4.11 총선을 통해 울산 지역에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3명이나 배출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4.11 총선을 통해 울산 지역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인 3명이 3선급 이상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친박계인 중구 정가변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4승 고지에 오르면서 벌써부터 국회 부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울산 최초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부의장에 선출될 경우 울산 지역 첫 국회의장단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최초 국회 부의장, 울산 최초 정책위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울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삼선의 강길부, 김기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이전 간사가 차기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유력합니다. 모든 정부 예산이 기재위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 지역 국비 확보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차기 국토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위원장은 지역개발 예산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만큼 오일허브와 자유무역지역 등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호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로 울산을 방문해 지지층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말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다음 달 초 울산을 방문하는 등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울산 고래축제가 어제 막이 올랐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프로그램으로 이번 주말까지 펼쳐집니다. 김규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래축제를 대표하는 선사시대 고래잡이 재현행사. 40분 동안 육지와 태화강에서 펼쳐지는 고래잡이 모습은 큰 볼거리입니다. 지난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선사시대 체험촌도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고래 심줄 당기기라고 이렇게 줄다리기 및 투어 그리고 찰흙으로 고래 만들기 종 사냥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곳 이제 편안하게 오셔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래축제는 많은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여 관광객들의 눈가기를 즐겁게 해줄 걸로 보입니다. 태화강 둔치에는 올해 처음으로 술고래 광장이라는 대규모 공간을 마련해 화합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또 고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고래 주제 전시관과 고래마을 장생포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고래 마당극 등도 태화강 둔치와 장생포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거리에서 펼쳐졌던 퍼레이드도 태화강 둔치로 옮겨 자전거 도로 1.2km를 따라 하루 2차례씩 펼쳐집니다. 태화강에서 밤마다 펼쳐지는 레이저쇼와 화려한 워터쇼, 80여 개 팀이 참가하는 고래배 경주대회도 볼거리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나룻배를 타고 태화강을 건널 수 있는 추억의 태화나루도 선보입니다. 올 고래축제는 관람객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 울산 고래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무려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회하댐 등 식수댐이 모두 만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억 원 이상의 낙동강 원수 구입 비용을 아낄 것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는 추산했습니다. 산불도 크게 줄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3건에 피해 면적은 15,000제곱미터로 1년 전에 1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4월 강수량 150mm는 2005년 48.1mm의 3배며 최근 7년간 가장 많은 양입니다. 울산 지역의 멸종위기 동식물은 34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종위기 1급은 수달과 매, 구렁이 등이며 2급은 삭과 고니, 물부추와 깽깽이 풀 등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16년까지 42억여 원을 투입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자 등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시가 제출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장례식장 사용료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추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중구와 울주군에만 있는 시니어 클럽을 확대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와주기 위한 안심 알림이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119개 초등학교 가운데 103개 학교가 저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단말기에 지정해 놓은 통학로를 벗어나 등하교할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고 등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통보가 되는 등 오작동 사례도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4년 이후 8년 만에 생산직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현대자동차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와 장시간 근로 문제 개선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정규 생산직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채용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29살 김모 씨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